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가 어제부로 폐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마지막 세션에서 지난 유엔 총회 때와 에이펙 경주 선언에 담았던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션 주제가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였습니다. G20이 아프리카를 위한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모두의 AI 기본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네. 대통령이 유엔 총회랑 에이펙 때도 강조했던 것처럼 모든 국가, 모든 인류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도록 대한민국이 협력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 또 3년 뒤에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0년에 저희가 의장국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18년 만에 다시 한번 G20 정상의 의장국을 맡는 겁니다. G7은 그야말로 뭐 선진국을 위한 뭐 선진국에 의한 협의체라면 G20은 좀 뭐랄까요? 이 호주, EU, 한국, 뭐 중국, 인도, 다양한 대륙의 신흥국까지 포괄한 국제 경제 협력의 최상위 포럼입니다. 아무래도 서방 강대국 중심의 G7보다는 경제 협력 확대나 포용적 논의를 보다 강조하는 편인데요. 이번 G20에서도 다자주의가 거듭 강조됐던 게 이런 맥락이 반영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G20 정상회의 첫날에 채택된 공동선언에서 세계무역기구 WTO의 기능 회복이 중심이 된 것도 그러면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 이런 회의들이 폐막 직전에 공동선언이 채택되는데 첫날에 그런 공동선언이 나온 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죠. 이번에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의 의제 등에 좀 불만을 표출하면서 불참하면서 자기를 대신할 정부 대표도 안 보냈거든요. 이에 대한 G20의 대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 관세 정책, 그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세계 곳곳에 배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특히 대통령도 이번 G20 일정 가운데 다자주의 회복, 뭐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 등을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인도, 브라질 등 4개국 정상들과도 양자 회담을 이어가셨습니다. 특히 일본 다카이치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각각 별도로 회동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나눴나요? 이 다카이치 총리와는 셔틀 외교를 계속 지속하면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자라고 대화를 나눴고요. 리창 총리와도 양국 관계 협력 재고 그리고 서로 간 이제 정치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발언을 하는 바람에 현재 중일 관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공식 거부한 상황입니다. 원래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다면은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총리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오늘 어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23일 날 별도로 만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 거죠. 어떻게 본다면은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보다 가까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강화된 상황이고요. 한국이 이 가운데서 가르마를 잘 타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적절히 이를 관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일정이 상당히 촘촘했는데요. 김혜경 여사가 키세스단 얘기도 했어요. 눈 내리는 한남동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 담요를 덮고 윤석열 체포 촉구를 했었던 시민들 이야기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가요? 네, 김혜경 여사가 남아공 현지의 한인 여성 활동가들과 이제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 한 참석자가 이제 대통령 건강을 좀 걱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 여사가 자신도 좀 쉬어가면서 일하라 이렇게 권해도 대통령 본인께서 그것을 사양하면서 하는 말이라는데요. 뭐 1년 전 얼음 아스팔트 위에 있던 키스스단이 그렇게 시험시험하는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 대통령이 내란 이후에 이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혜경 여사도 이번 일정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셨는데요. 어떤 활동 하셨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로 이제 김혜경 여사가 소프트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로 K컬처를 알리는 데 힘쓰고 계시죠. 특히 이제 경주 에이펙에서는 김 여사가 한복을 알리는 데 좀 집중했다면 이번 순방에서는 좀 한식을 알리는 모습이 좀 눈에 돋보입니다. 남아공 현지 셰프들에게 뭐 김치와 된장 등을 전파하는 체험 행사 등을 하는 모습을 봤었고요. 사실 이제 남아공 앞서 방문했던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할랄 K푸드 홍보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뭐 불당면을 시식한다든가 할랄 한우를 알린다든가 서량 딸기를 어떤 이런 맛이 좋다 뭐 이렇게 알리는 그런 모습들이 돋보였습니다. 네, 저도 그거 보면서 또 이제 남아공에서 김치는 손으로 찢어 먹어야지 제맛이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말씀하시고 또 만약에 내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김장을 담그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그 김치를 홍보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튀르키예로 향하시는 거죠? 네, 남아공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에 출국하셨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1시 정도 된 것 같네요. 튀르키예에는 국빈으로 방문하는 겁니다. 원전, 국방, 방산, 건설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문이 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 튀르키예 북부 흑해 연안에 시노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곳에서 약 22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원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터키 측의 제안으로 우리나라 한전의 참여가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됩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는 계속 순방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대통령실 기자단 요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아공 현지에 따라간 순방을 하고 있는 기자들은 열심히 또 일정을 쫓아다니는 것이고 이게 아무래도 낮밤의 시간이 바뀌다 보니까 국내에 음. 남아있는 대통령실 기자들도 지원 사격을 위해서 약간 이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밤에도 잘 주무시지 못하고 또 이제 대통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일정을 다 따라가면서 이렇게 또 취재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